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팔았고요. 네. 그리고 손해봤어요. 이제 처음 하는 코너입니다. 이제 브런치 상담소라고 이제 가제를 정해봤는데요. 이제 고민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못 모아요 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반대로 뭔가 돈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괜찮으신데 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부동산에 좀 포커싱 된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중반 미혼남입니다. 19살부터 일을 하셨구나. 근데 20대 후반에 대출 받아서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대출도 다 갚고 펑펑 쓰면서 지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좀 있더라고요. 20대 후반에 돈을 좀 많이 벌면서 네. 그때 막 차 사고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부룡님은 이제 회사 생활 하셔가지고 네네.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네. 부동산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언제? 저도 하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돈 막 확 들어올 때. 아니 뭐 투자만 하면 돈 오르니까. 맞아. 이건 나는 촉이 뛰어난 것 같아. 어.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워렌 버핏이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좀 펑펑 약간 좀 그러다가 네. 삐끗했죠. 아니 근데 그게 저도 회사를 다닐 때 투자를 했어가지고 네. 회사원의 연봉이 있는데 네. 투자 수익이 생기니까 네. 제가 보니까 과소비와 이 자만의 그 시작은 내 주변 사람들 대비 내가 과도하게 돈을 벌 때.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연봉이 만약에 뭐 3천인데 갑자기 투자해서 7천이 됐어. 네. 대리님, 과장님은 다 3,500이야. 그럼 그때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풀어지면서 네. 왠지 이제 막 회식 때나 아니면 저녁에 할 때 네. 내가 살게 이렇게 그런 게 돼버리고. 겪으셨구나 똑같이. 아유, 그런 똑같죠. 거. 이거 다 겪는 것 같아 이거. 네. 근데 그때 막 쓰셨어요. 근데 썼죠. 그랬구나. 네, 저도 좀 뭐 아주 펑펑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좀 썼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조금 고비가 찾아왔죠.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 말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언제나 돈을 벌면은 70%는 무조건 저축해야지. 이걸 막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쨌든 근데 이분은 좀 장사가 잘 되니까 20대 후반에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네. 대출 다 갚았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비가 왔습니다. 공장지대 일용직 분들 상대로 장사하는데 공장이 철수하는 바람에 장사를 접고 김포로 넘어왔어요. 이게 거기 있잖아요. 천안에. 네. 천안의 그 고덕 신도시 뭐 삼성 막 짓고 할 때 네. 완전 초기 때. 네. 그러니까 보통 택지지구 조성할 때 공실이 거의 제로가 되면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노가다 아저씨들 막 다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장사 엄청 잘 됐다가 확 죽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투자한 데서도 약간 그런 데들이 있었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어떤 산업단지 짓다가 이제 그 인력들 빠지고 막. 네,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자리 잡으려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매출 떨어져서 또 다투다가 홧김에 또 하나 차렸다가 손해봤다. 지금은 어머니랑 장사하던 가게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여자친구도 없고 그렇지만 결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가게가 김포에 있으니까 네. 그 인근에 사셔야 되는 분이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딱히 투자용보다는 뭔가 실거주용. 네. 25년 된 25평 아파트가 현재 1억 7천. 와, 싸긴 싸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거래할 수 있는 3년 된 27평 아파트는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것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 현재 저는 3,500만 원 현금이 있고 자영업이라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평균 세후 7, 800. 그러니까 월 7, 800이시면은 1억이 넘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꽤 많이 버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네. 김포 쪽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5, 600씩 저축해서 내년 봄에 8천에서 1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구축을 살까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생애 첫 주택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27평짜리 3년 된 아파트를 살까? 그냥 적당히 돈 모으면서 드림카 사고 집은 사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요? 3번은 우선 삭제할까요? 3번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드림카 사고 집은 네. 천천히? 그러니까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그 욜로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도 어쨌든 젊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드림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게 감가상각으로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고 네. 집은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떨어지든 간에 언제든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그 이상 또는 그거랑 비슷한 네.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또는 그대로 그 자산 가치를 지키는 그런 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감가상각돼서 없어지는 거는 정말 돈이 여유가 생기고 난 마지막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먼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집도 되게 뭐 비싼 거고 네. 차도 비싼 거긴 하지만 차가 주는 그 효용감이 있긴 있죠. 차가 있으면 무슨 남자가 되게 막 그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하차감이 최고잖아요. 하차감도 어쨌든 생기고 특히 주변 친구들 대비 좋은 차를 살 때 네네. 그때 약간 좀 효용감도 좋고 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라는 건 사실 필수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네. 차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싼 거 사도 되지만 집은 그래도 집이 훨씬 더 좀 본인의 만족감이 더 크긴 하더라고요. 내 집이라는 거. 맞아요. 저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 네. 저도 차 2대 사서 한 대는 와이프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팔았고요. 네. 그리고 손해봤어요. 그렇죠. 차는 네. 뭐 사면 다 손해 볼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3번은 저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라. 그러면 이제 1, 2번 중에서 좀 골라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축을 살까 신축급을 살까 이거죠. 네네. 네, 사실 여자친구도 없는 제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된 계기가 친구가 2017년에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2억 4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올랐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5억짜리가 24억 됐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오른 거죠. 친구가 아파트로 1억 정도 버는 거 보니까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있죠. 어떻게 빡세게 모아가지고 뭐 신축 살까요? 구축 살까요? 저는 김포밖에는 고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포는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네요. 네네. 어떠세요? 우선 김포 네. 어떻게 보세요? 김포가 일단은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넓어요. 네, 넓죠. 네. 생각보다 넓고 네. 김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이 딱 몇 개가 없어요. 아까 뭐 여기서 본인은 좀 시골에 살고 계신다라는 네. 표현인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고천부터 시작해서 풍무, 사우, 그다음에 그 걸포, 네네네. 걸포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한강신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 뭐 그다음에 양촌, 네. 그다음에 마송 통진 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느낌상 왠지 마송 가장 끝 통진 쪽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김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로 보게 되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뭐 좋아요, 나빠요, 뭐 여기는 저는 별로예요,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김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게를 또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도 있고. 그럼 김포에서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네에서 최대한 상급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네. 김포였지만 지금은 인천으로 바뀌어 있는 검단. 검단. 예, 검단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그 앞으로의 호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네. 저는 검단도 일단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단이 한강 신도시보다 더 뭐 나은 어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요. 네. 인천시가 네. 밀어주고 있는 곳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인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은요. 네. 성장축이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검단 신도시가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동네가 물량이 많아서 뭐 떨어진다 얘기를 하지만 장기 방향성으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김포랑 붙어 있으면서 네. 서울로 출퇴근하기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되게 가까운 입지에 있죠. 예, 그러다 사실. 보니까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포 쪽이나 검단. 근데 김포는 뭐 이미 한강신 도시가 생긴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검단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김포와 검단 쪽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네, 한강 신도시랑 풍무지구 뭐 이런 데도 약간 고민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엄청나게 네, 고민하시죠. 왜냐하면 풍무 쪽이 조금 더 좀 오래됐고 네네. 한강 신도시는 그래도 조금 뭔가 신도시니까 네네. 쾌적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네네. 가보면 확실히 좀 깔끔한 것도 좀 있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검단, 풍무, 뭐 한강 신도시 이 정도에서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네. 그래도 뭔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좀 서울에 가까운 쪽을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서울에 가까운 쪽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되게 안 좋은 시기잖아요. 특히 검단 같은 데들은. 네, 안 좋은 시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상승장이 이어지던 지난 한 4, 5년, 5, 6년 이상 때는 서울에 가까운 쪽 또는 서울 또는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신축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뭐 떨어지고 뭐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지역에서 과대 낙폭된 대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물론 이제 일단 세후 수익이 700, 80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네. 충분한 여유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침체장 때 저도 이제 침체장 때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지만 상승장 때 공식이 잘 안 맞아요. 뭐 예컨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과대 낙폭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가진 돈하고 이래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 한강신도시나 풍무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풍무는 교통이 되게 좋아서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 지역인데 한강신도시는 그 역 주변뿐만 아니라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서 선택 범위는 풍무보다는 한강신도시가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서울로 가시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서울로 갈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네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저 정도 소득이신데 이 지역 자체가 네. 뭐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미스매치죠. 사실 이 지역의 지금 집값 대비 되게 잘 버시는 거라 네네. 지금 소득의 한 2배나 3배짜리 집을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많이들 말하는 PER이 2나 3인데 그거는 사실 이분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되는 금액대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뭘 사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지 1번이나 2번이나. 네네. 그리고 특히 생애 첫 주택 자금 대출을 받아서 무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무리가 아니거든요. 네, 제 경험상으로도 무리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봉이 1억이신데 3억 5천짜리를 사는 게 무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버시는데 소나타 산다고 해서 소나타가 무리한 차는 아니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사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나마 조금 투자 가치를 좀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투자 가치를 보려고 네. 하신다면 김포라고 하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 서부 쪽에 계시는 넘어오는 네. 곳이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네, 가고 많은 곳이니까 네. 결국 그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내가 선호하는 거 말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한강신도시가 너무 크잖아요. 네. 저는 이제 김포를 투자를 했던 첫 번째가 99년이에요. 네. 그때 풍무지구, 네, 네, 네. 풍무지구 망했죠 그때. 저는 망했었는데 지금의 풍무지구랑 좀 다르니까 풍무지구 그다음에 이제 운양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기역이라든지 네. 역 주변으로 해서 그밖에 또 역이 또 있잖아요. 네. 구례역이라든지 네. 뭐 마산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하나 그거는 좀 찝어야 될 것 같은 게 이분이 어차피 나는 뭐 자영업이고 어차피 뭐 차로 만약에 출퇴근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굳이 역세권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심리는 공통적이잖아요. 네. 차로 출퇴근하는 나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곳은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네. 여러 가지 좋은 그 네. 뭐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면은 네. 실거주가 아니니까 실거주 외에 투자 좀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편한 거는 따지지 마시고 남이 좋아할 거를 사야 됩니다. 남이 사야 돼. 남이 좋아할 거.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왕 뭐 신도시를 고르시든 검단을 고르시든지 간에 뭐 학군이나 뭐 아니면 앞으로 생기는 교통망이나 뭐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를 택하시게 되면 아까도 조금 이제 시골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던 네. 그 지역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렇죠. 또 다시 보는 그 어떤 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놓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가게 가까운데 네. 그냥 뭐 난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나 사야지 하면서 뭐 나홀로 아파트 그냥 그 논밭에 갑자기 쑥 네. 하나 서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사서 뭐 엄마랑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다음 사람이 내 걸 왜 사줄까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히 봐도 어떤 물건을 살지 모르겠지만 1억 버시는 분이 1억 7천짜리 집을 사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더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 정도 금액대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 네, 그래서 그냥 1번 자체를 우선은 그냥 배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아까 그 1억 7천인데 뭐 2억 얼마가 해서 뭐 네. 1억 올랐다. 네네네. 1억 올랐지만 아마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은 4, 5억 이상 올랐던 뭐 곳도 그랬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선택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출퇴근 뭐 한 5분 1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선택할 거냐 그건 내 위주잖아요. 네네. 아니면 남들이 좋은 곳 좋아하는 곳들 선택할 거냐 그럼 길게 보면은 그쪽에서 되게 많이 오르면 나중에 원하시는 차 그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저 드림카라는 단어 자체 네. 그리고 적당히 돈 모으면서 네. 요 단어를 봤을 때 네. 우선 집도 집이지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축하려는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좀 그렇죠. 예. 아주 강력하게 저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뭐랄까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싶은 것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가게 하나 더 할까 뭐 이런 거를 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저축을 확실하게 하면서 저축률이 높은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집을 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좋은데 네. 우선은 뭐 비싼 게 좋겠지라고 사놓고 저축을 못 해가지고 허덕허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좋겠다. 음. 또 뭔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네. 가지 이제 약간 이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지금 그 김포 쪽을 물어보셨지만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어차피 본인이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자가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일산 쪽도 일산 쪽도 괜찮죠. 예, 일산대교로 넘어가면 그러네.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일산 쪽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평상시 아마 신경 안 쓰셨을 거겠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그 재건축이 될 만한 일산 신도시라든지 뭐 네네. 킨텍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거기 장항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올 것들이 계속 되게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들어갈 만한 곳들. 그게 이제 김포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요. 네. 지금은 김포 내에서 한강신도시냐 풍무냐 이렇게 비교하시자면 이게 눈의 시야가 높아지면 일산이냐 김포냐 네. 그 중에서 신축이냐 이렇게 또 확산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뭐 일산에서 더 가는 게 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에 따라 좀 약간 다르겠지만 약간 지금 들어보면 약간 시골 쪽에 계시다고 한 것도 네. 뭐 봤을 때 뭐 일산 쪽도 범위 안에 늘만은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검단 말고도 인천 서구 지역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서구 지역들의 뭐 예를 들어 청라라든지 청라도 있고. 예, 어차피 청라 쪽에서 가는 길이 뭐 꼬불탕꼬불탕 그런 길 그 구도로 네. 길쯤하지만 아마 그쪽 가는 거는 저도 예전에 임장 다니면서 많이 가봤지만 네. 생각보다 멀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확장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이분이 실거주를 할 생각도 있으신 건데 네네. 실거주를 해야 될까요? 이분이 결혼할 실거주요? 여자친구도 없고 네. 결혼을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거면 그냥 소유만 해도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동네에 있는 집에 월세나 이런 걸 사시면서 네네. 그냥 뭐 전세나 이런 걸 끼고 뭐 집을 하나 그냥 마련해 네.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꼭 출퇴근과 좀 그 실거주와 그 투자를 좀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결국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이라면 더 작은 자금으로 그러니까 적은 자금으로 네.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여기라면 나중에 좀 지역은 좀 그렇지만 들어오고 싶어 네.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어서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당장 없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그럼 여자친구 생겨도 결혼하는데 뭐 1년은 걸릴 거고 네. 그럼 1년 걸리고 나서 또 뭐 아기가 만약에 생겨도 아기가 또 한 10개월은 걸리니까 네. 이래저래 전세나 월세 한 번은 살아야 되는 기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지금 뭘 사서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범위가 너무 한정돼 버리니까 네네. 출퇴근의 범위가 한정되니까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히려 네. 지금 그 시골이라고 하시는 그쪽에서는 월세가 좀 더 쌀 수 있으니까 아주 싸겠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본인의 자금의 그 어떤 용도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 네.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액대로 만약에 한다면 네. 이 정도의 분이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7, 8억 정도는 7, 8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이 현금이 좀 없네요. 현금이 네. 3,500밖에 없구나. 음. 아 그러면 그래도 한 뭐 3억에서 한 4억대까지도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긴 해야죠. 네,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있네요.
새우 7,800인데 현금이 3,500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모은 지 5달 된 거거든요. 한 대여섯 달 되신 거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정신 차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불안 요소가 좀 있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느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구간을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오히려 본인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다고 네. 보는 게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적 해제 안 됐다고 아, 되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네, 네, 약간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동산 관심 가지시고 조금 돌아다녀 보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아는 부동산 좀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한 4, 5개월 정도 저축을 좀 더 하시고요. 왜냐면 네. 저축만 해도 뭐 5, 6천으로 그냥 늘어나 버리시니까. 네. 그래서 저축은 우선 1번을 하다가 2번 쪽으로 생각하면서 네. 1번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저축은 열심히 하시면서 약간 뭐 3억에서 뭐 4억대, 뭐 5억대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네. 하지만 3번은 절대 드림카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림카로 가시면은 안 돼요. 점점 그거 있잖아요. 차를 좋은 거를 시작할수록 점점 나쁜 차를 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처음은 좀 저렴한 걸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천천히 차를 키워 나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희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그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은 또 부령님과 선정해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부령님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부령님도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